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침에 목이 뻐근하고 눈이 무거운 날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무엇을 언제 먹었는지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다고만 알고 아무 때나 먹는 영양소 하나가 오히려 밤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무심코 삼킨 영양제가 새벽에 여러 번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낮과 밤의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대 선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밤에 뒤척이며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이 잦아졌다면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동시에 이완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이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근육에 좋다, 쥐가 덜 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년 이후 수면 문제와 가장 깊게 연결되는 영양소 중 하나가 마그네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 이유를 단순히 노화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면에는 신경 전달 균형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을 밤에 풀어주지 못하면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계속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외 의학 보도에 따르면 중년 이후 마그네슘 섭취량이 권장 수준에 못 미치는 비율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커피 섭취 증가, 스트레스 누적은 체내 마그네슘 소모를 빠르게 만듭니다. 문제는 결핍이 심해질수록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심한 통증이나 뚜렷한 병으로 나타나기보다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며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그네슘이 좋다는 사실보다 언제 섭취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에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거나 저녁 식사 직후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어야 하는 시간대와 맞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밤중에 각성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는 마그네슘을 몇 달 동안 먹었는데도 잠이 나아지지 않아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섭취 시간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퇴근 직후 먹은 분과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은 분의 체감은 확연히 달랐다는 관찰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년 이후에는 이 시간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할까요? 젊을 때와 달리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신경 신호가 정리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받은 자극이 밤까지 이어지기 쉬운 구조로 바뀌면서 이완을 돕는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수면의 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같은 양을 먹어도 깊이 잠들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먹는 최적의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식사 직후가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잠들기 바로 전이 모두에게 안전할까요? 그리고 체질이나 복용 중인 다른 영양제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을 다음 단락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섭취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는 저녁에 먹으면 무조건 잠이 잘 온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저녁이라는 표현이 너무 넓습니다. 퇴근 직후의 저녁과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저녁은 몸 상태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화 속도와 신경 반응이 느려지면서 섭취 시점이 수면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국내 공공기관에서 정리한 영양소 섭취 가이드에서도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관여하지만 위장 부담과 각성 반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일부 형태의 마그네슘은 위에서 빠르게 반응하면서 장운동을 자극할 수 있고 이 경우 밤중에 불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을 돕기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소화와 배출이 빠르게 이루어져 영양이 짧게 끝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계가 예상치 못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잠들기 직전 오히려 각성 신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분은 숙면을 느끼고 어떤 분은 새벽에 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퇴근 후 바로 저녁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섭취한 어의 경우 밤에는 특별한 불편 없이 잠들지만 새벽에 한두 번 깨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반면 저녁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몸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소량을 섭취한 B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잠이 늘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속이 약한 C는 같은 시간에 섭취했음에도 복부 불편감으로 잠이 더 얕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섭취 형태, 위장 상태, 하루 활동량, 카페인 섭취 여부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무조건 저녁 몇 시에 먹으라고 단정하는 조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 반응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보도된 수면 관련 뉴스에서는 중년 이후 불면의 상당 부분이 생활 리듬과 섭취 타이밍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영양소라도 복용 시간과 개인 상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기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성분보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잠자기 몇 시간 전이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식사와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안전할까요? 그리고 마그네슘 종류에 따라 시간 선택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 조건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다음 단락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흔히 마그네슘이라고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합된 형태에 따라 흡수 속도와 체내 작용 시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섭취 시간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흡수가 빠른 형태는 섭취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신경과 근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너무 가까운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속에서 반응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흡수가 완만한 형태는 체내에서 천천히 작용하면서 밤새 안정적인 이완 신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어떤 분은 저녁 섭취가 맞고 어떤 분은 오히려 이른 시간대가 더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위장 기능과 신경 전달 속도가 모두 느려지면서 빠른 반응은 부담으로, 느린 반응은 안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해외 영양학 관련 보도에서도 중년 이상 연령층에서는 흡수 속도와 위장 반응을 함께 고려한 섭취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거나 늦게 먹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많고 저녁에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분은 저녁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운동이 민감한 분은 같은 시간대 섭취가 오히려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녁보다 이른 시간대에 섭취하고 잠자기 전에는 몸을 비우는 쪽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면 마그네슘을 먹고 잠이 더 잘 온다고 느낀 분들과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의 차이는 제품보다 생활 패턴에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화면을 보는 습관, 저녁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겹친 경우에는 마그네슘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며칠 만의 변화로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마그네슘 외에 함께 조정해야 할 저녁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숙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면 단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미네랄은 환경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같은 시간에 먹더라도 저녁에 긴장도가 높으면 효과가 흐려지고 반대로 몸이 이미 안정된 상태라면 작은 차이로도 깊은 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면 관련 공식 자료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은 루틴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조명을 낮추고 화면 자극을 줄이며 몸을 서서히 이완시키는 흐름 속에서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반복됩니다. 즉 마그네슘은 스위치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환경을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적인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그네슘을 먹으면 누구나 깊게 잔다는 식의 단정은 오히려 실망을 키웁니다.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다른 조정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공식 발표와 전문가 해설을 종합해보면 중년 이후 수면 개선은 단일 성분보다 생활 리듬 전반의 조정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소는 그 과정에서 작은 방향타 역할을 할 뿐이며 시간대 선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저녁에 어떤 상태로 침대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마그네슘을 먹는 시간은 그 흐름을 돕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인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마그네슘과 수면의 관계를 끝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제 하나의 결론보다는 관찰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시간 하나를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 수면의 질을 가르는 것은 그 시간에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같은 밤이라도 긴장된 저녁과 정리된 저녁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최근 수년간 발표된 수면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중년 이후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 중 상당 부분이 저녁 시간대의 자녀 자극에 있습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가 밤까지 이어지고 소화와 신경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어떤 영양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은 이 흐름 속에서 균형을 돕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생활 사례를 조금 더 넓게 보면 마그네슘을 먹는 시간보다 먼저 바뀐 것은 저녁 루틴이었습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식사와 취침 사이 간격을 늘리며 빛과 소음을 정리한 뒤에야 마그네슘의 체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섭취 시간만 조정해도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사회적 관찰 차원에서 보면 숙면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하나의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과 실제 경험을 함께 살펴보면 중년 이후의 수면은 단일 해답보다 조건 조합에 가까운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 전환이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마그네슘을 먹는 순간의 몸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 가능한 방식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움이 되었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꾸준히 유지해야 할 작은 신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언제 드셨을 때 가장 편안한 잠을 느끼셨나요? 시간과 함께 그날의 저녁 습관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몇 시에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보면 이 질문 자체를 조금 바꿔야 한다는 점이 보입니다. 몇 시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몇 시간 동안 몸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었는지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아니라 수면으로 들어가기 쉬운 상태를 도와주는 물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간대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대했던 이완 대신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속과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흐름 속에서는 작은 섭취 차이도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신호 전달이 지연되면서 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준비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수면 시간은 확보되어도 깊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6시간의 잠이라도 어떤 날은 개운하고 어떤 날은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최근 수면 관련 보도와 전문가 해설을 종합하면 숙면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취침 전 마지막 2~3시간의 질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의 빛, 소리, 음식, 긴장도가 밤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반복됩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이 구간에서 의미를 갖는 영양소로 설명됩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지는 나뉩니다. 계속 시간을 바꿔가며 영양제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저녁의 흐름 자체를 다시 설계해 볼 것인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맞았던 시간표가 나에게도 맞을 것이라는 가정은 중년 이후에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정보는 하나의 답보다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통해 함께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평소 잠과 영양제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정보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는 마그네슘을 포함해 수면과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식품과 제품 선택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운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셔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남겨봅니다. 오늘 밤 마그네슘을 먹는 순간에 내 몸 상태는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내일 밤에도 반복 가능한 방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시작하는 순간 수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마그네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수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의 문제를 하나의 영양소, 하나의 시간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훨씬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차이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도 어떤 날은 몸이 가볍고 어떤 날은 무겁다면 그 전날 저녁의 흐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은 시간, 그 직전의 식사량, 화면을 본 시간,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여부가 모두 하나의 묶음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수면 관련 자료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부분은 신호 누적입니다. 하루 이틀의 선택이 바로 결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비슷한 저녁 패턴이 며칠 누적되면 수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역시 하루의 실험이 아니라 일정 기간 관찰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읽는 접근이 더 적합합니다. 중년 시청자분들 중에는 예전처럼 한 번만 조정하면 해결될 거라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험을 모아보면 작은 조정을 며칠간 유지했을 때 서서히 변화가 느껴졌다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급한 결론보다 관찰이 먼저였다는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간을 확 바꿔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패턴에서 한 가지만 조정해 볼 것인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스스로의 몸 반응을 기록하고 비교해보는 태도입니다. 그 과정 없이 정답만 찾으려 하면 같은 혼란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이 영상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그네슘을 먹는 그 시간, 나는 정말 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하루를 붙잡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었다면 이미 수면을 바꾸는 첫 단계는 시작된 셈일지도 모릅니다.